리플은 우리 결제망 안에 RLUSD를 녹이자는 전략이고, 서클은 우리가 디지털 달러 그 자체가 되자는 전략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지만 가는 길도 생각도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USDT는 점유율은 높지만 규제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USDC는 신뢰도는 높지만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죠. RLUSD는 후발주자지만 글로벌 결제망 중심으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 JP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기관들이 어느 쪽에 손을 얹을지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그 선택이 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진짜 중요한 건 딱 하나예요. 다음 시대의 돈 누가 만들 거냐? 정부, 리플, 서클 다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판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그 안에서 누가 룰을 만들고 누가 살아남을지가 조용히 정해지고 있어요. 근데 그 판 위에서 룰을 먼저 짜고 있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또 좀 복잡해요. 왜냐? 우리는 그냥 미국이라고 부르지만 이 나라는 50개 주가 따로 노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는 가상화폐를 밀어주고 어떤 주는 막고 연방정부는 또 딴소리 하고 있고, 결국 이 시장의 룰이 누가 먼저 법을 만들었냐, 여기서 갈리게 되는 이유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 건데, 그 전에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두시면 보다 빠르게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에 대한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미국은 하나의 나라지만 사실은 50개 주가 헌법적으로 거의 독립적인 권한을 가진 연합체입니다. 이걸 연방주의라고 하죠. 쉽게 말해서 작은 나라들이 모여서 하나의 큰 나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외교, 군대, 달러 발행 같은 건 연방정부가 맡고, 부동산, 교육, 총기, 심지어 대마초, 낙태까지 이런 건 각 주가 자기 법을 따로 만들 수 있어요. 결국 가상화폐도 각 주가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고 법을 먼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법을 먼저 만든 쪽은 주정부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직도 SEC가 맞냐 CFTC가 맞냐 싸우고 있고, 법안은 상원에서 통과 못하고 있는데 정작 가상자산 시장은 잘 돌아가고 있죠. 그 사이 텍사스, 와이오밍, 뉴욕 같은 주는 자기들 방식대로 규제를 만들고 회사를 유치하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은 2015년에 이미 비트 라이센스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암호화폐 사업자들에게 라이센스를 주고 있어요. 팩서스, 제미니 같은 회사들이 다 이걸로 관리됩니다. 텍사스는 암호화폐 커스터디와 자산 보호를 법으로 보장해줬고 많은 채굴업체들이 들어가 있죠. 와이오밍은 디지털 자산을 아예 세 가지로 분류해서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은행이 등장한 주입니다. 그러면 연방정부는 뭐하고 있냐? 물론 손 놓고 있는 건 아닙니다. 2025년엔 지니어스 법안 같은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연방정부가 추진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트럼프가 연루되고 민주당 반대 같은 정치적 이유로 계속 지연되고 있죠. 이렇게 정확한 연방 기준이 없으면 기업은 규제가 명확한 주로 갑니다. 그래서 리플이나 서클도 연방이 아니라 자기에게 유리한 주에서 먼저 라이센스를 확보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왜 알아야 하냐? 지금 우리는 전 세계 가상화폐 시장이 미국에 휘둘리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법을 누가 먼저 만들고 누가 먼저 움직이냐가 결국 가상화폐 시장의 질서를 만드는 판짜기가 됩니다. 결국 이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주가 기준이 될지, 어떤 법안이 먼저 제도권을 만들지, 그걸 이해하면 USDT, USDC, RLUSD 중 누가 살아남을지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이슈가 하나 터졌죠. 바로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을 리플이 인수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것도 그냥 제안이 아니라 공식적인 조건을 갖춘 50억 달러 규모의 인수 시도였습니다. 리플이 왜 갑자기 서클을 사려고 했을까요? 단순히 덩치를 키우려는 게 아닙니다. 이건 스테이블 코인을 둘러싼 패권 전쟁의 전면전이 시작된 신호였어요. 리플의 의도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지금 리플이 발행한 스테이블 코인 RLUSD의 시가총액은 많이 잡아도 4억 달러 수준입니다. 반면 서클의 USDC는 600억 달러를 넘고 있어요. 200배 가까운 격차죠. 리플의 입장에선 한참 뒤처져 있는 이 시장에서 직접 키우는 것보다 이미 자리 잡은 회사를 통째로 사는 게 빠르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서클을 인수하면 단숨에 스테이블 코인 2위의 자산을 확보하고 미국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네트워크도 자연스럽게 따라오면서 블랙록, JP모건 같이 이미 연결되어 있는 기관 채널도 확보되죠. 리플 입장에선 이보다 더 좋은 한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클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바로 이유는 세 가지. 첫째, 기업 가치가 너무 낮다고 판단했어요. 리플은 50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서클은 IPO를 준비 중이었고 내부적으로 최소 100억 달러 이상의 가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리플이 제시한 금액으론 회사를 넘길 이유가 없었던 거죠. 둘째, 리플이라는 브랜드와
철학이 맞지 않았습니다. 서클은 철저하게 중립성과 멀티체인 전략을 강조해왔어요.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폴리곤 거의 모든 메인넷에 USDC를 유통시켰고 암호화폐 스위프트가 되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반대로 리플은 XRP와 RLUSD를 중심으로 자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싶은 회사예요. 리플이 서클을 인수하면 USDC가 XRP 생태계로 흡수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건 서클 입장에선 브랜드와 전략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정치적인 문제죠. 서클은 미국 의회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규제 친화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리플은 SEC와의 법적 문제가 최근에 마무리되긴 했지만 쉽게 그 꼬리표를 떼기는 어렵다고 봐요. 서클이 리플에 인수되면 정치적 리스크를 그대로 떠안는 셈이 됩니다. 이건 기업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그렇다고 단순한 실패로 끝났냐? 아닙니다. 리플은 서클을 인수하지 못했지만 이 시도 자체가 시장에 우리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플레이어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강한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서클도 그걸 통해서 리플의 전략적 포지션과 자금력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된 셈이죠.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리플과 서클 이 둘은 같은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있는 걸까요? 절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둘 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만들고 있지만 그 안에 깔린 전략과 방향성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출시 시기부터 다릅니다. 서클의 USDC는 2018년에 이미 출시돼서 오랫동안 시장에서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반면 리플의 RLUSD는 이제 막 시작한 단계예요. 2024년 말에 출시됐기 때문에 아직 존재감이 크지 않죠. 생태계 전략도 완전히 다릅니다. 서클은 멀티체인 기반 전략을 씁니다. 이더리움, 솔라나, 폴리곤, 아발란체 등 가능한 많은 블록체인 위에서 USDC를 유통시켜 범용 디지털 달러를 만들고 있어요. 한마디로 어디서나 통하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겠다는 거죠. 반대로 리플의 RLUSD는 XRP 레저 기반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생태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을 집어넣고 결제 네트워크인 리플렛이나 ODL과 연동시키려는 전략이에요. 즉 외부로 퍼뜨리기보다는 리플 시스템 안에 내장형 결제 수단으로 녹이는 방식입니다. 파트너도 다릅니다. 서클은 이미 블랙록, 비자, BNY 멜론 같은 전통 금융회사들과 협업 중이고요. 리플은 글로벌 결제 인프라, 은행 간 송금, 기관용 결제 시스템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죠. 규제 전략도 완전히 상반됩니다. 서클은 철저하게 수능적인 방법으로 즉 규제를 지키고 감사받고 보고서 제출하고 미국 정부의 흐름에 잘 맞춰가는 쪽입니다. 반면 리플은 규제 당국에 맞서 싸우거나 제도를 새로 만들려는 로비 전략에 힘쓰고 있어요. 시장 포지션도 다르죠. 리플은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XRP 생태계에 RLUSD를 붙여서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서클은 이미 미국 정부와 금융기관들이 인정하고 있는 제도권 중심 스테이블 코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입니다. 리플은 우리 결제망 안에 RLUSD를 녹이자는 전략이고 서클은 우리가 디지털 달러 그 자체가 되자는 전략입니다. 같은 시장을 보고 있지만 가는 길도 생각도 방식도 전혀 다른 두 세력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스테이블 코인 1등 테더는 여전히 시가총액 2천억 달러 이상을 유지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테더는 불투명하다는 평가가 너무 많고 제도권 신뢰가 약하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죠. 그래서 이 시장의 흐름은 지금은 테더가 1등이지만 결국 제도권에서 인정받은 코인이 다음 금융 시스템의 기본 단위가 될 거다. 그리고 그 자리를 두고 싸우는 게 리플과 서클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끝에 남는 건 단순한 점유율 경쟁이 아닙니다. 결국 이 시장은 누가 진짜 화폐 취급을 받느냐로 좁혀집니다. 사람들이 매일 쓰고 기업이 자산으로 들고 있고 정부가 눈 감아주는 게 아니라 인정하는 수준까지 가는 코인.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그 자리를 먼저 차지하려는 디지털 시대의 통화 전쟁에 들어가 있어요. 아이러니한 건 이 둘 다 달러를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탈중앙의 핵심이라던 시장이 이제는 누가 더 정제되고 누가 더 제도권에 가까운가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결국 누가 진짜 돈처럼 보이냐가 전부가 된 거예요. 과연 스테이블 코인은 진짜 다음 통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래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제가 보다 깊이 있고 많은 내용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어서 말하자면 지금 이걸 고민하고 있는 건 투자자들만이 아닙니다. 정부, 은행, 기관 투자자들까지 모두 이 질문 앞에 서 있어요. 왜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처럼 쓰이기 시작했을까? 일단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너무 느리고 너무 비싸다고 정말 많이 말했죠. 해외 송금은 하루 이틀씩 걸리고 중간은행 수수료, 환차손까지 포함하면 실제로 받는 돈은 깎이고 신흥국이나 제재국가에선 아예 막히는 경우도 있죠. 그에 비해서 스테이블 코인은 24시간 365일 누구에게나 어디로
어디로든 거의 실시간으로 돈을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걸 모두가 인정하는 법정화폐 달러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근데 왜 일반 코인은 안 되고 스테이블 코인은 가능할까? 이유는 바로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가격이 하루에도 몇 %씩 왔다 갔다 하죠. 결국 결제나 금융 시스템의 단위로 쓰기에 너무 불안정합니다. 반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는 항상 1달러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돈 그 자체처럼 쓸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흐름이 일어나고 있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ETF, 채권, 기관 투자 상품의 인프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블랙록은 2024년 말부터 USDC 기반 국채 펀드를 출시했는데 이건 말 그대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담보로 발행된 실물 채권 상품이에요. 또 온도 파이낸스나 프랭클린 템플턴 같은 곳도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채권 유동화 RWA 상품을 내놓고 있죠. 무슨 말이냐면 스테이블 코인이 통화를 넘어서 자산 인프라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흐름에 맞춰서 서클과 리플도 사업 확장에 힘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서클은 이미 USDC를 활용한 채권, 채무, 투자 상품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요. 이걸 제도권 통화처럼 만들자는 방향이죠. 리플은 결제망 중심으로 RLUSD를 확장하면서 이 안에서 움직이는 모든 가치의 단위를 리플 스스로가 만들고 싶어 합니다. 둘 다 신뢰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드는 쪽으로 진행 중인 거죠. 이걸 보고 있는 미국 연준, 유럽중앙은행, 중국인민은행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얘네가 준비 중인 건 바로 CBDC,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인데 제가 자주 언급했었죠. 정부가 직접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사생활 침해 우려, 너무 느린 실험 속도, 정치적 반발. 그래서 지금 상황은 정부는 느리게 움직이고 있고 민간이 먼저 통화의 기능을 현실에 적용하고 있는 희한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내용들에 대한 질문을 좁혀볼게요. USDT는 점유율은 높지만 규제 측면에서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USDC는 신뢰도는 높지만 성장세가 예전만 못하죠. RLUSD는 후발주자지만 글로벌 결제망 중심으로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블랙록, JP모건, 비자, 마스터카드 같은 기관들이 어느 쪽에 손을 얹을지 고르고 있는 중이에요. 결국 그 선택이 이 시장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겁니다. 이번 영상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는데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이제 단순히 가격이 고정된 코인이 아니라 진짜 다음 화폐 자리를 노리는 기술입니다. 정부는 CBDC로 대응하려 하고 있고 민간에선 리플, 서클, 그리고 여전히 1위를 지키고 있는 테더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을 선점하려는 중이에요. 서클은 제도권과 손잡고 인정받는 화폐를 만들려 하고 리플은 인프라부터 만들어서 시장 자체를 설계 중이죠. 그리고 테더는 규제를 벗어난 자리에서 이미 2천억 달러를 넘긴 덩치로 버티고 있고요. 이 세 축이 지금 디지털 달러 전쟁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저는 결국 이 시장은 신뢰를 확보한 코인이 이길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점유율이 아니라 제도 안에서 인정받고 기관과 정부, 사용자들이 이건 돈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준, 그리고 그 기준을 맞추기 위해 지금 많은 프로젝트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결국 우리는 새로운 통화를 고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게 정부가 발행하든 민간이 먼저 만들든 신뢰와 사용성, 제도와 기술의 접점에서 그 화폐는 이미 점진적으로 선택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사람만이 다음 시장의 기회를 잡을 수 있겠죠. 우리 구독자분들은 USDT, USDC, RLUSD 중 진짜 돈처럼 인정받게 될 스테이블 코인이 누구라고 보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 준비할 때 구독자분들의 시각을 더 깊이 반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고 구조적인 시선으로 시장의 다음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